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지도 감독 들어갈 텐데, 지도 감독에 대해서 우리 교재 58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면 쭉 나와 있죠. 근데 58페이지 보세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칠판에서 볼 겁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암기사항들이 이번 시간에 좀 많아요.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죠. 먼저 자격 취소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프린트하고 이걸 같이 막 볼 거니까 일단 칠판을 보시면 자격 취소는 자격에 대한 거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상대방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자, 자격 정지입니다. 이제는 이 자격 정지는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좀 뺏는 거고, 이것도 자격증에 대한 거니까 누가 하게 되냐면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이때 상대방은 누구냐? 자격정지 상대방은 요걸 아셔야 돼요. 남 밑에 일하는 소공만 됩니다. 자격증 있다고 다 자격정지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갖고 밑에 속해서 일하는 소공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소공. 이렇게. 그래서 요걸 먼저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일단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 자격 정지 사유가 6가지인데 그걸 먼저 암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 2번에 보면 자격 취소라고 나와 있죠. 자, 2번 자격 취소 사유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 2번. 찾으셨습니까? 그 자격 취소 사유가 거기 4가지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격증을 빌려준 거예요. 양자를 따서 암기했다는 뜻입니다. 가로로 묶어놓은 것은. 그 다음에 부자는요, 부정취득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 거니까 컨닝해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그럼 자격 박탈입니다. 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보거나, 이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맞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보면 자격 취소로 갑니다. 또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그것도 자격 취소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고요. 자자를 따서 암기한 거예요. 4번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았어야 돼. 그러면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 취소 사유 요 4가지를 암기를 해보십니다. 암기하실 때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자취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양 부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중 징계 받았습니다. 그죠? 엄마는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 징계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격 취소.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격증이 있고 아들도 자격증이 있었어요. 둘 다 자격이 잘린 거예요. 자, 양이 뭐라고요? 글자를 보고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거예요. 자격 박탈이죠? 부는요? 부정취득. 이렇게. 자자는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그죠? 소공이 중개 업무를 보면 안 될 건데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중 소속을 해서 딴 업소에 또 속한 경우죠. 이때는 자격 취소. 이랬을 때도 자격 취소, 요랬을 때도 자격 취소라 이 뜻이에요. 마지막은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뭘 받아야 돼요? 징역. 그러니까 벌금 정도 물어갖고는 자격은 끄떡없어요. 징역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징역도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자격 취소야.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해서 징역 10년, 자격은 끄떡없어요. 그래서 중징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가면 자격 정지가 나와 있죠. 이 자격 정지는 거기 보면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때리는 거예요? 소공한테죠. 그 자격 정지 사유가 6개인데 하나씩 보면 이중 소속입니다. 누가 이중 소속했다는 얘기예요?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소공이 2군데 중개업소에 취직해 있다. 동시에. 그러면 자격 정지. 이 자격 정지는 기간은 길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스톱시킨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준 거예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쓴 거 얘기합니다. 거자를 따서 암기합니다. 거짓 기재.
이따로 자격 정지. 자, 이중계약서 써준 것도 자격 정지입니다. 거자를 따서 암기했고요. 내용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 거자로 하나를 땄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7가지 금지행위가 있어요. 그 7가지 금지행위 들어갔을 때 그때도 자격 정지. 소공이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 다섯 번째, 소공은 인장을 등록하고 쓸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자격 정지죠. 소공도 인장 등록하고 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그렇게요. 이때 소속 공인인계사가 날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서류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는 뭐고요? 거래계약서고 또 하나는 확인설명서. 이 두 가지 서류에 소속 공인인계사가 당해 중개활동을 했을 때는 개업 공인인계사랑 함께 서명 및 날인토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자격 정지. 자,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 6개를 암기를 해보십니다. 지금 칠판에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이 자체가 거의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자정에 밤 12시에 이소란 사람이 큰 돈,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자정 12시, 밤 12시에 큰 돈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돈 받고서 날인을 해줄 건데 날인을 안 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자, 외자 이름입니다. 이소란 사람이 거금, 큰 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해 줄 건데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 먼저 이소는 뭘까요? 이걸 보는 순간에 글자를 딴 건데 이중소속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공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자는요? 내용이 두 개예요. 거짓 기재가 있고 이중계약서 쓴 거예요. 여기 들어갑니다. 금자는요? 7가지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투기, 조장행위,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초과보수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확자는요?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 확인 설명을 소공이 잘못했다 하면 자격 정지죠?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있나요? 없어요.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보존할 의무 있나요? 없어. 전부 다 개공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건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보존 의무 자체가 없어요. 소공이 있는 건 뭐예요? 확인 설명을 할 때 정확히 해야 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그걸 안 지켰을 때가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예요?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시험 출제 확률이 1000%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대답을 못 해가지고 오늘 1시 반까지예요. 자, 인자는 뭐예요?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거죠. 누가? 소공이 그랬다는 전부 다. 날인 안 했다. 서명 및 둘 다 하는 거 얘기합니다. 서명 및 날인할 건데 안 했다. 서명 안 했든지 날인 안 했든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건데 안 했다. 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건데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류만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자격정지 사유예요? 아니라는 거지.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되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날인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자격정지 사유가 한 문제. 이거 전체적으로 치면 한 문제 이상. 이게 이 중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가서 자격정지 사유 6개 중에 앞에 3개하고 뒤에 3개가 구별돼요. 앞에 3개는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 정도가 심한 것들이에요. 3개는. 그래서 때릴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이 6개월짜리예요. 뒤에 3개는 자격정지 매길 때 시도의사가 때릴 때 기준 기간이 3개월짜리예요.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기준 기간이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구별하는 게. 박스 문제로도 나오고 단독으로 문제로 나온 것도 벌써 2번이고
지문 문제 섞여 나온 것까지 치면 4번, 5번일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 3개까지가 뭐예요? 6개월짜리. 뒤에 3개는 3개월. 요 기준기간은 요거 6개월, 3개월은 무조건 6개월 때리라, 3개월 때리라가 아니에요. 기준이 일단 6개월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때릴 수도 있고 조금 덜 때릴 수 있고 왔다 갔다 기준일 뿐이에요. 조금 더 때릴 수 있고 조금 덜 때릴 수 있고 시도의사의 재량이에요. 근데 기준은 요거 기준이다. 그런데 이때는 더 때린다고 해도 절대 6개월은요 넘을 수가 없죠. 이 자기정리 사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프린트는 여기까지 일단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 거로 써볼 텐데, 노란 거. 자, 자격정지는 보니까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애초에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자격증 땄어요. 근데 사무실 오픈을 경기도 광명시에서 했어요. 사무실 오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자격 취소 받을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자격 취소는 누가 하게 돼요? 자격 취소 누가? 서울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서울시장이요.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자격 취소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못해요.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오픈해서 일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이쪽이 훨씬 많아요. 높은 가능성이 여기보다는. 그럼 여기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적발해도 자기 입으로는 자격 취소를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 자격 취소 빼고 나머지 모든 절차를 우리 경기도지사가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못 때리니까 때릴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알려줍니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 거 다 하고서 이렇게 통보하면 여기서 자격 취소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자격 정지는 소공한테 때리는 거죠. 여기도 가만 보면 자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저 해버려요. 처음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하고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지금 취직해서 일하는 것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중개업소에 취직해서 일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다르네. 자격증을 줬던 데는 서울시, 지금 사무실에 있는 곳은 경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서 자격정지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줬던 사람이 뺏는 자격정지 권한도 마찬가지. 줬던 사람이 정지시키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권한이 없죠. 자격정지 못해요. 여기는 경기도지사는 못한다고. 대신 사실은 가만히 보면 소공의 이런 위반 행위는 누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경기도지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는 자기 입으로 자격정지를 못 날리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몽땅 이행한 뒤에 통보지. 저쪽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 취소든 정지든 권한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 여기는 없으니까 통보한다는 거,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나 정지 빼고 나머지를 다 여기서 밑에서 합니다. 통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통보하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때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통보한다고 냈어요. 이렇게. 틀리죠? 여러분 기억할 때는 사자. 통보는 사자. 자사.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자. 호랭이 사자할 때 사자. 이렇게. 물건 사자할 때 사자.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이. 자사 그러면 틀려요. 여기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글로 나와요. 글로. 잘 기억해야 돼. 사자 이렇게. 저쪽도 똑같아요. 사자.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은 사실은 소공의 이런 위반 행위는 누가 알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까? 경기도지사 이전에
이런 이반행위는 소공의 이반행위니까 누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 개공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제일 먼저 알겠지. 누가 적발할 가능성이 높냐고.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 여기 등록관청이 광명시장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관청은 중요한 거. 여기 소공한테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때리지, 절대 못 때리지.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어요. 근데 자격정지 할 수 있다고 몇 번씩이나 나왔어요? 절대 없죠? 그런데 시험지에 나오기만 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냥.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의사한테 재빨리 일러야 되죠? 지체 없이 통보죠.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야. 통보는 구체적으로 여기 통보하는 거야. 이렇게 막 돌아가는, 한참 돌아가는 거야, 한참. 이렇게. 가끔 제가 우리 큰 놈이나 작은 놈 제가 혼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요. 왜 애를 혼내냐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애를 나무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일러야 돼요. 일르면 엄마가 그때 이제 권한이 있는 엄마가 나무란다 이러는 거지. 나무랄 권한이 없어요, 등록관청? 못해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애들을 보면 아빠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진짜. 아빠 알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저한테 막 달라들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겁박은 뭐냐? 엄마한테 일러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최대.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일를 때 보면 요즘 카메라가 있으니까 찍어서 보낸다. 엄마한테 이게 찍어서 보낸다. 그러면 빨리 가서 앉아있고 막 이러는 거야. 중요한 거 했습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불이익을 받는 거 해봐요. 불이익 받는 거. 여기 보면 자격 취소를 당하면 이 사람은요, 3년 동안은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못 봐요. 뿐만 아니라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되면 박탈이죠.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 취소 당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같은 거 반납하셔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자격 취소니까 자격증 뺏어버립니다. 또 못 써먹게. 이 자격증은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그랬을 때는 사유서를 대신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뺏어 놓습니다. 반납이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중요한 거. 이랬을 때 자격증 반납은 누구에게 반납해야 될까요? 자격 취소당했을 때 반납, 누구한테 반납한다? 시도의사. 그냥 시도의사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반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자격증 반납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시도지사. 그런데 이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의사한테 반납합니까?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의사한테 반납합니까? 이걸 최근에 2번이나 물어봤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의사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죠. 자격 취소했던,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의사한테 이렇게 반납하는 거죠. 여기다 반납합니다. 여기다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의사한테 반납한다라고 2번이나 출제했어요. 다 틀린 겁니다. 반납은 여기다가. 그리고 자격 취소당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변매학계를 충분히 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청문이죠. 청문을 거치고 자격 취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격 취소했다고 보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자격 잘랐다고 어떻게 해요? 통보해주게 돼 있죠. 자격 취소하고서 보고나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5일 이내죠. 5일 이내. 보고, 통보 5일 이내입니다. 반납은 며칠 이내 하죠? 7일 이내. 그죠? 반납은 7일 이내, 보고나 통보는 5일 이내. 그죠? 가만히 보니까 자격 취소는 보고해야 되네요. 하고서. 자격 취소할 적에는 청문하는 거네요. 자격 취소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자격증 반납도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자격정지는 어떻습니까? 자격정지는 받는 불이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합니다. 자격 취소는 3년간이나 일을 못하지만 자격정지는 얼마 동안요? 정지 기간 동안.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자격 취소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좀 적죠. 그래서 이때 보면 자격정지 때릴 때 가만히 보면 청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격정지 당했을 때는 자격증 반납합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자격정지는 반납 얘기가 안 나온다고. 자격정지할 때는 청문 안 한다고요? 자격정지하고서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보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자격정지는 취소보다 약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나 통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 같은 거 안 합니다. 증 반납도 없습니다.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의 이 차이점을 시험에서는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보고, 청문, 반납이 있다고 해요. 자격정지는 보고, 청문, 반납이 없다고 해요. 이 차이를 구별해 두셔야 돼. 그래야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크게. 자, 교재에서 보시면 58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야. 자격 취소 권한은 당해 공인인증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동그라미 니은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랑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가 아니에요. 자격 취소에 뭐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하셔야 돼. 누구한테요?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한테 통보합니다.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 중요한 거 지금 읽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고 있다고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해야 될 게 많은데 예? 이렇게 한가롭게 읽고 있을 시간이 있는가 생각 들 때가 있고. 밑에 가시면요. 동그라미 3번 기억반요. 자격증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7일 내에 누구한테 반납해야 됩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유서를 대신 시도지사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만약에 동그라미 니은번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안 갖다 내면 어떤 제재를 받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하고서요 5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하고요?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뭐 하고요? 통보. 보고나 통보는 며칠 내에 합니까? 5일 이내죠. 자, 자격정지입니다. 이제는 자격정지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59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격정지 권한도요. 거기 기억본에 보면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정지 권한이 있다. 자, 니은번요. 늘상 출첵거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는 못하지만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사자 기억하시고. 알아두기 보시면 등록관청은 그죠? 자격정지 권한이 없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격정지 못 때리니까 지체 없이 일러야 되겠죠.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정지에만 이런 일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박스는 자격정지 기준인데 그 뭐 써져 있습니다만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3개가 6개월짜리입니다. 좀 무거운 거. 뒤에 3개가 3개월짜리니까 이거 끊어서 잘 구별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등록 취소 사유로 갑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서요. 1페이지에서 오른쪽요. 지금 칠판에 쓴 게 지금 한 문제 출제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두 가지를 갖다가 구별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한 문제입니다. 1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절등치냐 임등치냐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늘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기하시고. 옛날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종이로 갖고 다니면서 암기하는 그런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거기다 입력시켜가지고 크게 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자, 암기만이 살 길입니다. 자, 절대적 등록 취소에 나와 있는 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 공인인가사가 사망 돌아가셨거나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는 절등치. 자, 이것을 먼저 그냥 암기 방법을 통해서 먼저 암기를 하고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죠. 절등치 사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등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전부 다 등록 취소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인가사의 얘기고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매년. 저 위에 거 암기하실 때요. 자, 절에서 공부했습니다. 사부중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입니다. 이름이 이소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여학생입니다.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에요. 막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만 영어입니다. 사실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1번이 여기에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법인이 어떻게 해요? 해산. 법인의 사망을 해산이라고 그럽니다. 막상 시험 문제는 사망보다는 해산이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사자를 따서 암기했죠? 두 개는 한 세트입니다. 사망, 해산입니다. 그래서 사망, 해산 그러면 절등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가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짓 등록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부정 등록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낸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등록을 잘라버려야 된다. 반드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자가 뭐냐. 중자가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봐버리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거죠. 일하지 마라 그랬더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봐버리거나 또 하나 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자가 내용이 두 개입니다. 업무정지 중에 중개 업무를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시켰다. 그 시킨 개공은 절등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소는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겁니다. 실제 이제 이중 소속이라고 한글로 따서 암기했지만 실제 조문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옵니다. 2개의 중개사무소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소속된 경우. 그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니까 같은 걸로 이해하셔야 돼. 이중 소속. 누가 이중 소속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이중 소속했다는 얘기예요? 개공이 이중 소속했다.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였잖아요. 아까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건 개공 얘기입니다. 양자는 뭘까요? 등록 취소니까 등록증을 빌려준 거지. 다시 한번 양도되었는데 뭘 빌려줬다고요?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자,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자는 등록 취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다. 2번 이상 1년도 안 돼서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영업정지보다 더 센 등록을 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짓은 뭐예요? 업무정지. 근데 그 전에 1년도 안 돼서 2번 영업정지 받은 전력이 있죠? 전과 기록이 있죠?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삼진아웃죄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2번 이상 받고 다시 한 번 더 저질러면 이제 등록을 말소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항이 나왔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그래서 결격사에 빠졌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뭐예요?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업시장에서 배제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잘라서 배제시킵니다. 마지막에 2등은 뭐예요? 2번 등록하는 거죠? 2번. 개설 등록을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 구로구에 또 등록했다. 2중 등록이에요. 이렇게 되면 2번의 등록을 다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하여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공법을 버리고서도 암기해야 될 과목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 자체가. 공법에서 막 중요하다고 해도 그거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봤자. 근데 이거 중요하다 법령은 범위가 한정돼 있고 문제가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시, 이거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면 시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맞추기 쉬운 과목인지 모릅니다. 중개사법은. 그냥 다 수업만 하면 다 나와버려요. 자, 근데 이거 암기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합격할 의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빛에서 지금 암기할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아니 공법을 다 포기하고서도 암기해야 된다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눈빛이 아니야 지금. 언제 눈빛을 대체할지 모르겠네. 자, 밑에 가시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자 암기하실 때 6개월짜리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손기정 씨는 손기정 씨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이랑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보면,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암기를 할 때, 막 글자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암기하는, 이렇게 했을 때 암기가 되는 분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5% 정도 돼요. 그게 안 되고 이제, 그냥 몇 번 읽고, 딱 보면, 막 이렇게 글자 따지 않았지만, 암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5% 미만이에요.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암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암기할 것 같으면 암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과목만 해도 1000페이지인데. 그렇게 암기 못 합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그럴 때 절대 이렇게 암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수강생분들이 암기하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도저히 암기 못 하겠다. 저는 그냥 많이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저도. 해결이 안 돼요. 암기 방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암기 방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더니 이거 암기 못 하겠다고 또 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근데 사람 적성상 어떤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읽으면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으로 이게 딱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되고 이렇게는 못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 글자 따서 암기라도 이렇게 해야지 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자, 밑에 가세요. 6개월이 뭐예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 그죠? 이 글자를 따서 막 암기하니까 또 수험생들이 또 되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암기하시라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자, 6개월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거야.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뭐예요? 임등치. 시험에서는 등록 취소 해야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걸 물어봐요. 이걸 할 수 있다. 임시는 뭘까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데 천막을 설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파라솔 설치하고 이동이 되는 것들. 그랬을 때가 또 뭐예요? 임등치. 이 사람 뭘까요? 사무실 2개 둔 거. 지금 몇 번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3번이죠? 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거. 이때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 지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올 수 있어요. 2개의 사무소를 뭐요? 설치한 거, 둔 거. 요거. 이거랑 이중 소속이 글자로 나왔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다시 보세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이게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만 조금씩 틀린 거야, 이게. 근데 위에 건 뭐예요? 절등치고 밑에 건 뭐죠? 임등치라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요거 옆에 암기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겸자는 뭐예요? 겸업제한 위반이라고 돼 있죠? 겸업제한 위반 이렇게. 겸업제한 위반 이렇게. 누구 얘기예요, 이거? 그렇지. 14조 법인 얘기죠. 법인 경우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나머지는 못하죠? 겸업제한 위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겸업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겸업을 해버리면 여기 걸려요. 14조 위반이요.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게 다음 중 등록 취소 해야 되는 사유냐, 할 수 있는 사유냐, 여기에도 문제가 지문에 나오지만 14조 문제를 물어볼 때도 지문에 또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3문제, 4문제에서 그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14조 법인 얘기를 하면서 거기도 지문 중에 이때 이걸 위반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나온다니까, 거기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 손자가 뭐예요? 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손자가 딱 이 옆으로 암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옆으로 암기하는 건 금방 암기해요. 뭐가 암기해? 손자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대표적인 글자예요. 손자가 뭐예요? 길거리 가다가
뭐 지압 해가지고 지압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뭐 손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손이 떠오르면 안 돼. 이 손이 떠올라야 된다고. 손자가 이게 뭐예요? 이 손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거.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손자만 보면 막. 그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 설정이지.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하면 뭐예요? 임등치죠. 기자는 뭐예요? 기준미달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지. 등록 기준미달. 등록 기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등록 기준 그러면. 등록 기준 그러면 자, 실, 사 이거잖아. 대표적인 게 등록 기준 그러면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오도록 그거잖아. 그냥 등록 기준 그러면 자, 실, 사 그걸 못 갖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실이 있었다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없애고 집에 처박혀서 한 거 예를 들었었잖아요. 기준 미달이 들어가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정자는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야.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 생기죠 지금?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 생기는 거야? 전속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널리 정보를 퍼뜨리게 돼 있죠. 언제까지 정보를 공개됩니까? 전속 중개 의뢰 받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 7일 이내 정보 공개할 걸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임등치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전속 중개를 체결했다 그러면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아니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공개해버리면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그러면 내용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7일 내에 공개할 걸 안 했다.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공개해버렸다. 그게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송기 정시할 때 정을 보는 순간에 두 가지가 막 떠올라야 돼요. 보통 글자 암기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 같은 글자로 거의 글자를 땁니다. 근데 중복되는 경우가 좀 일부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정자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정자 딴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임등치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는 순간에 그 내용이 막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암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3회 이상 다시죠. 자, 이거 설명드리려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거. 3번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요.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받을 짓을 또 저질러 버린 거야. 3번 이상이나 벌써 얻어맞은 상태죠? 근데 이번에 또 뭐예요? 저질렀죠? 업무 정지 받을 짓을 했죠? 아니면 과태료 받을 짓을 했죠? 또 저질렀죠? 3번 이상 누적된 상태에서 그럼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 그 다음에 과태료 받을 짓 정도에 그치지만 그 전에 3번 이상 얻어맞은 게 있으니까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더 무겁게 처벌하겠죠? 이거 대신에 뭐예요? 등록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임등치 사유가 되려면 얻어맞고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쳤을 때 최소한 몇 번 누적이 된 겁니까? 최소한? 4번이지 4번. 여기까지 치는 거니까 여기는 3번이지만 한 번 더 저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적 횟수가 저지른 것까지 치면 누적 횟수가 몇 번이에요? 4번이지 4번. 최소한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온 게 아니고 최근 시험에 나왔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았습니다.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지금 과태료 받을 짓을 했죠. 이거 뭘까요? 얻어맞고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누적 횟수가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 4번이면 뭐예요? 임등치야, 임등치. 자,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 받고 자, 4번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뭘까요? 누적 횟수가 몇 번? 5번이잖아. 4번 이상이면 그때 뭐가 돼요? 이게 임등치야. 4번, 5번, 6번 누적되면 저지른 것까지. 그러면 임등치야 그냥. 알고 보면 또 쉬워요. 만약에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임등치예요. 몇 번 누적이니까? 6번. 6번이 아니에요? 6번. 임등치?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다 임능치라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네 번 누적됐네. 1년도 안 돼서. 뭘까요, 이건? 이건 절등치죠. 왜요? 네 번이지만, 이게 삼진아웃제에 딱 걸리잖아. 그런 건 절등치로 빠져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번이지만. 그래서 요런 것만 절등치로 빠지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누적되면 다 임등치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생각도 없이 그냥 세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사금 22장. 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업자 단체가 어떻게 해요? 금쟁이 저지른 거예요. 이 사업자 단체가 뭐냐? 그러면 사업자 단체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사업자 단체가 뭐냐? 그러면 사업자 단체가 지역의 중개업소 사장님 모임이에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이라고. 여기서 금쟁이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금쟁이가 뭐냐면 담합이에요. 담합. 우리가 배웠던 요 금쟁이 이거 아니에요. 7가지 금쟁이가 아니고 독점규제법에 나온 독점규제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 나오는 금쟁인데 그 금쟁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담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중개업 사장님들이 우리 앞으로 일요일 날 누구도 나오지 말자. 아무도 안 나와요. 담합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 사장님들이 A 아파트를 중개했을 때 우리 복비는 무조건 120 받자. 다 통일시켜서. 근데 그 120이 법정 한도를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중개사법상의 금쟁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받기로 담합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 사장님들이 새로 누가 들어와서 회원하겠다고 하면 안 껴주자, 껴주지 말자. 담합이에요. 그게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거 담합을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공정위가 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세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담합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데요. 어떻게 규제하느냐? 공정위는 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과징금을 막 물려요. 이걸 누가 물려요? 공정위. 근데 이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갖다가 보니까 위반행위가 많아가지고 2번 이상 받은 거야. 정확히는 2년 이내 2회 이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2번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정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때리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구청에 통보를 해요. 시청에 통보한다고. 그럼 시청은 이 통보를 받으면 그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2번 이상일 때 그런 거예요. 2번 이상일 때 뭐가 된다고 해요?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임등치.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누가 물리고요? 공정위가 하는 거고. 공정위가 이거 때렸다고 통보해주면 여기서 등록을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사업자 단체가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걸 적발해가지고 시정명령이나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한 번이네 한 번. 한 번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2번 이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한 번이 한 번. 과징금 한 번, 시정명령 한 번, 시정명령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공정위는 또 구청한테 통보한다고 해. 그럼 구청에서는 이걸 통보받고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일 때는 업무정지를 때려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한 번일 때는 뭘 때리고요? 업무정지요. 2번 이상일 때는 임등치고 이렇게 돼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건 사금 22냥이고 이건 그냥 사금이에요. 사금 이렇게 되면 뭐고요?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금 그러면 뭐고요? 구청에서 때리는 거. 업무정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사금. 사금 그러면 뭐가 되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2냥 이렇게 돼서 2번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뭐고요? 임등치. 2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전체적인 거.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요거 이제 출제가 됐었죠. 최근에 생긴 조문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사급 22냥이 뭐라고요?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 즉 담합을 했다. 그래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몇 번 이상 받았다고요? 2번 이상. 그러면 임등치.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거자가 뭐예요, 이제? 그렇죠. 거자로 딴 건 다 똑같아요. 거짓기재예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이중계약서 작성도 들어가죠. 자, 그래서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은 뭐예요? 임등치. 금자가 뭐죠? 금? 7가지. 요게 진짜 금쟁이요. 7가지 금쟁이.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초과 보수다. 그 다음에 뭐야,
투기 조장행위다. 뭐 이런 거.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거다. 7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뭐예요? 임등치. 거기 걸리면 임등치. 이게 개공이니까 임등치고요.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뭐죠? 아까 이쪽에서 했는데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자역 정지. 소공이 금전이 저지르면 이소거금. 소공이 금전이 저지르면 자격정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절등치하고 임등치를 갖다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암기할 건 진짜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고서.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업무정리사유라고 돼 있죠? 네. 업무정리사유는 밑에 몇 가지예요? 2가지. 무슨 2가지예요? 업무정리사유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업무정리사유는 암기할 필요 없고 다 영업정리사유예요. 다 영업정리사유. 왜냐면 업무정리사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법 위반행위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업무정리라고 하시면 돼. 위반행위 잘 모르겠어요? 업무정지. 2개만큼은 그런데 절대 업무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2개만큼은. 여기 보시면 절대적 등록 취소유 있죠? 이때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암기하겠습니다만은 과태료 사유라고 나왔죠? 아니, 그 밑에 과태료 사유도 뭐예요? 제일 약한 거예요. 이해하실 때 요게 과태료. 이거보다 조금 무거우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정지 때래요. 그 다음에 더 위반행위가 심했을 때는 등록 취소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게 과태료인데 과태료 사유가 좀 많거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뭐 게시무 위반했을 때, 그럴 때 영업정지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무거운 거니까. 가벼운 제재를 내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 사유는 절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태료 사유를 암기하고 절등치 사유를 암기해가지고 이걸 맞추는 거지. 이걸 따로 암기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가지만큼은 절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뒤쪽에 보면 벌칙 암기사항을 다음 주에 또 암기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안 가져오시려고요? 자, 이걸 접으셔가지고 교재에다 딱 집어넣고 집어넣으셔야 돼. 다음 주에 가져오셔야 되니까 집어넣고 그죠? 교재를 절대 펼치지 맙니다. 그래 다음 주에 가져오실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